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상 오실 때마다 흥미진진한 얘기 가져오셨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은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혹시 영화 스파이더맨 2를 좀 보셨나요? 예, 다 봤죠. 다 보셨군요. 예. 그 영화 스파이더맨 2에 악당으로 닥터 옥토퍼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닥터 옥토퍼스를 우리나라 말로 좀 순화를 하면 문어 박사님이시죠. 예. 실제로 이 닥터 옥토퍼스 등에는 4개의 촉수가 달려 있어서요. 이 문어랑 굉장히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옥토퍼스가요. 원래는 실제로는 핵 실험 물리학자였다고 해요. 교수님께서는 아마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이 닥터 옥토퍼스가 이 실험을 할 때 위험한 핵 물질을 다룰 때 좀 쓰려고 이 기계팔을 만들었었는데 네. 실험 도중에 사고가 나서 이 4개의 기계팔이 이 등에 이렇게 아이에 결합되어서 촉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4개의 촉수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운동 증강 기술이라고요. 운동 증강 기술. 네, 맞습니다. 운동 증강 기술은요, 웨어러블, 그러니까 장착했다가 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신체 기능이나 운동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 보완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예. 가장 떠올리기 쉬운 예로는요, 이 의수나 의족이 좀 있고요. 그런데 최근 운동 증강 기술은 이렇게 뭔가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 능력을 아예 넘어서는 목적으로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기술인데요. 오늘은 이 운동 증강 기술 중에서도 좀 참신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좀 웃길 수 있는 그런 기술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대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술 중에서 첫 번째 기술은 뭔가요? 2019년 여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그라프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 시그라프 컨퍼런스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터랙티브 기술 분야에서 이 세계 내로라 하는 학술 전시 행사예요. 예.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일본 게이오대 연구팀이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어떤 운동 증강 기술 하나를 좀 선보였는데 네. 바로 로봇 꼬리 아크였습니다. 로봇 꼬리요. 네, 이 꼬리의 이름이 아크였어요. 예. 이 길이가 약 70cm 정도 되는 이 꼬리는 허리에 장착하는 웨어러블 장치였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괴기스럽기도 하네요. 네, 연구팀은 해마의 척추 구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아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꼬리의 형태를 보면요, 여러 개의 관절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절은 스프링 같이 탄성이 있는 장치로 서로 연결돼 있고요. 또 길이가 70cm 가량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길이도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에 삽입된 인공 척추 구조도 이 무게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동물의 꼬리처럼 유연하면서도 사용자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누가 저거 입고 벗고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누가 입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 게이오대 연구팀이랑 이 꼬리 아크가 목표하는 사용자층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노년층이에요. 예.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이 시력은 물론 감각, 신경, 관절 그리고 인대가 좀 노화해서 균형 감각이랑 유연성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가 좀 잦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 인공꼬리가 노년층의 균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크는 공기 압축 시스템을 바탕으로 총 4개의 인공 근육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요. 예. 총 8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를 허리에 이렇게 고정하고 상반신에 신체 추적기를 이렇게 착용하면 예. 사용자의 상체 움직임을 감지해서 꼬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반신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꼬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꼬리가 딱 뒤로 이렇게 뻗칩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실행한 실험에서도요. 사용자의 자세가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네. 꼬리가 균형을 맞춰주니까 중심 이동이 확연히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균형 잡기 어려워진다고 지팡이 대신 이 꼬리 있는 이 옷을 착용할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만 또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2019년에 이 시그라프 컨퍼런스에서 꼬리 아크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몇몇 해외 언론에서 살짝의 조롱이 섞인 비판적인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는 좀 힘든 코스프레 용품 같다라고 했었죠. 그런데요, 교수님, 이런 로봇 꼬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은 비단 게이오대 연구팀뿐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2020년에는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죠. 이게 한국에는 MIT 공대라고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 연구팀이 중력이 아예 없는 무중력 상태나 아니면 혹은 거의 없는 미세중력 상태인 우주 환경에서 네. 우주 비행사들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고 공간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봇 꼬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MIT 연구팀의 로봇 꼬리는요. 스페이스 휴먼 프로젝트의 좀 일환이었는데 이 중력이 없으면 굉장히 작은 움직임에도 이 전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는다고 해도 전신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예. 그게 몸의 이 무게 이동이 살짝 이동을 하긴 하지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이 발과 다리가 이걸 자동으로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작용보다 지구에서 작용하는 이 중력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그런데 무중력이나 이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이 팔 이런 것들을 뻗는 단순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반작용이 좀 크게 작용해서 네. 몸통이 아예 뒤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모습을 좀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봤죠. 한번 돌면은 멈추질 못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것도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릎을 굽히는 동작의 반작용 결과입니다. 아, 이런 좀 극한 환경을 이런 무중력이나 미세중력 같은 극한 환경을 잠깐 체험한다면 정말 재밌겠지만 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게이오대 연구팀은 척추, 그러니까 해마의 척추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이번 MIT 연구팀은 해마의 꼬리 구조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예. 이 해마의 꼬리가요. 이 해마 척추의 연장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별도의 구조입니다. 예. 해마가 이 물속에서 생활을 할 때 이 꼬리를 사용해서 균형을 잡고 또 체중을 좀 지탱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MIT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 꼬리도 이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을 하고요. 실리콘으로 만든 총 36개의 공기 튜브가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꼬리 끝에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사용자 동작에 이렇게 반응하는 센서도 달려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자동 보조도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작년이죠. 2024년에는 퀸 메리 런던대, 서리대, 킹스 칼리지 런던 등 이렇게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또 웨어러블 로봇 꼬리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꼬리가 붐이네요. 정말 이제 정말 많은 연구팀에서 또 주요한 연구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 꼬리는 다른 로봇 꼬리 이전까지 개발됐던 다른 로봇 꼬리 기술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 이 자세 제어 정확도가 89%나 되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자세를 감지하고 꼬리가 딱 균형을 맞춰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 반응 속도가 무려 57밀리초이거든요. 이 1밀리초가요. 예. 1천분의 1초입니다. 그럼 그 몇 초라고요? 1천분의 1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57밀리초는 0.057초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꼬리가 사용자의 자세를 정말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자세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네. 이 영국의 공동연구팀은요, 자신들이 개발한 이 로봇 꼬리가
무거운 물체를 좀 자주 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자세를 좀 자주 취해야 하는 산업 환경에서 유용하게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진짜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팀에서 이 꼬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또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로봇 꼬리는요, 이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뭐 게이오데 연구팀이 말했던 노년층, MIT가 목표하고 있는 뭐 우주 비행사, 그리고 공동 연구팀들은 불편한 자세를 뭐 자주 취해야 하는 노동자 등등 이렇게 타겟팅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명확한 게 이렇게 인공 꼬리 개발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길거리에 이런 로봇 꼬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좀 상상하면 좀 웃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혹은 조만간은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로 좀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운동 증강 기술은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네. 그런데 좀 더 엉뚱한 인공 신체 증강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바로 세 번째 엄지손가락이에요. 세 번째 엄지 손가락이요? 그럼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비장애인들은 이제 엄지손가락이 이제 두 개인데 여기에 네. 하나를 더 붙여서 세 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은요, 다니엘 클로드 영국 케임브리지대 MRC 인지 및 뇌과학부 연구원이 2017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은 오른쪽 새끼손가락 아래, 그러니까 손날에 부착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통 순서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지 다음에 다시 엄지가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에는 띠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손바닥이랑 손등을 빙 둘러서 손날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번째 엄지손가락을 부착하면요, 한 손에 쥘 수 있는 오렌지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네. 손이 큰 성인 남성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사이즈의 오렌지를 보통 한 3개 정도 쥘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엄지를 부착하고 이렇게 오렌지를 쥐면 총 4개까지 쥘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손으로 과자 봉지를 들고 그 안에 든 과자를 꺼내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 그런 능력이지만 어쨌거나 기존의 신체 기능을 강화한 거니까 이 세 번째 엄지도요, 운동 증강 기술이 맞습니다. 네. 재미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 기술을 단순히 오렌지 집을 때 하나 더 쥘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런 기술은 어쩌다 개발한 거예요? 원래 이 클로드 연구원은요, 디자인을 전공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석사학위 졸업 프로젝트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보통 보조기구라고 하면 기능적인 손실을 좀 보완하는 기능이 좀 대두되는데, 이 클로드 연구원은 신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 5개의 손가락 중에 왜 하필 엄지손가락일까라는 좀 질문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예.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더니 이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엔 다른 4개 손가락과 모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손가락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잡고 조작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엄지손가락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표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 앞서 보여주신 이미지를 봤을 때 이렇게 이미지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세 번째 손가락은 도대체 그럼 작동할 때, 구부리고 피곤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양발을 사용해서요, 이 예. 세 번째 엄지를 움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양쪽 엄지발가락으로 조정을 해요. 예. 발가락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 센서 신호에 따라서 세 번째 엄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세 번째 엄지가 무언가를 이렇게 움켜쥐는 움직임을 그렇게 제어합니다. 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세게 누르면요, 이 움켜쥐는 힘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고요. 그리고 왼쪽 엄지발가락은 방향을 제어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왼쪽 엄지발가락도 세게 누르거나 약하게 누르는 걸로 손가락에 움직이는 방향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양쪽 발가락이 서로 다른 동작을 수행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움켜쥐는 그런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제 작동법은 이해가 됐는데 아까 개발자 누구였죠? 클로드 연구원. 맞습니다. 이분에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 게 예를 들어서 뛰어다닌다. 네. 그러면 발가락이 저절로 압을 받을 텐데 그럼 세 번째 엄지손가락은 계속 파닥파닥 거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네. 이게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 네, 좀 서서 고정된 자세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하여튼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가 사용하기가 좀 복잡해 보여요. 저도 처음에 이 세 번째 엄지 이 존재를 알고 나서 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 와, 이거 사용하는 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뭐 클로드 연구원이야 개발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잘 사용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2022년에 영국 연례 왕립학회 영국 그 여름 과학 전시회가 있는데 이 클로드 연구원이 소속된 케임브리지 연구팀이 이 세 번째 엄지 손가락을 들고 이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시회 구경 온 사람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세 번째 엄지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했어요. 예. 이 나이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총 596명의 전시회 참여자들이 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을 처음으로 거기서 착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참가자들의 무려 98%가 1분 만에 이 세 번째 엄지 사용법을 굉장히 쉽게 익혔다고 합니다. 이 2%도 만 11세 이하의 어린이거나 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외에 10대에서 60대까지는 뭐 사용자들의 나이가 좀 더 어리든 아니면 많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이 세 번째 엄지 손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했다고 해요. 예. 또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성별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예. 무엇보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악기를 다룬다거나 뭐 뜨개질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과 저도 이 세 번째 엄지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사용법을 익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생각보다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나 보네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을 개발한 클로드 연구원. 아까 석사 프로젝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2017년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이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더 정교한 엄지손가락을 결국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오렌지 하나 저 쥐기 이런 것들이 우주비행사나 노령층을 타겟팅한 인공꼬리 연구랑 비교하면 그 기능이 좀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제가 클로드 연구원이 케임브리지대 인지 및 뇌과학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바로 이 소속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요, 이 세 번째 엄지 손가락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이 사용자들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fMRI로 계속해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fMRI는요, 이 자기장을 활용해서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뇌 영상 기술입니다. 네. 이 뇌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때 혈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럼 이거를 측정해서 뇌 부위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이 fMRI로 세 번째 엄지손가락이 만드는 뇌의 활동 지도를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적이 엄지손가락을 정교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연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요, 좀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운동 증강 기술은 우리 뇌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기존에 없던 신체적 능력을 우리가 갖출 때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를 계속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소규모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엄지를 계속해서 착용한 뒤에 5일이 딱 지나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인 운동 감각 피질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뇌의 변화를 확인한 뒤에 이 세 번째 엄지 손가락을 빼게 한 다음에 다시 또 7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7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뇌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요.
즉 두뇌가 갑작스럽게 생긴 신체 구조를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 신체 구조가 뭐 우리의 뭐 인대나 근육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스파이더맨 2에 나온 악당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는데요. 이 닥터 옥토퍼스는 등 뒤에 4개의 촉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뇌와는 분명히 다른 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요. 이렇게 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혀가는 것이 현재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앞으로 운동증강 기술이 보편화될 때 네. 보다 좀 안전하게 사람들의 신체 능력을 확장하는 데 분명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고요. 예. 이렇게 연구팀의 좀 빅픽처를 들으니까 좀 오렌지를 하나 더 줄 수 있는 이 3번째 엄지손가락이 조금 더 좀 의미 있는 연구로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젤다라는 게임이 있는데 가상 공간을 주인공이 막 날아다닙니다. 네. 그럴 때 저도 나도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날개는 어떤 뇌가 관장하고 제어하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솔직히 네.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요, 우리 몸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뇌는 어디까지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 증강 기술이 앞으로 그런 질문에 좀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뇌에 아예 칩을 심어서 컴퓨터랑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관련된 기술이 뭐랄까요? 더 연구되고 적용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BCI 기술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2024년 작년 초죠. 1월에 그 BCI 기술이 뇌에 직접 이렇게 칩을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또 매체에 이렇게 소개가 돼서 좀 많이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켰는데 네. 앞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운동 증강 기술과 예. BCI 기술도 조만간 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예. 이 뇌파 등 뇌의 신호를 컴퓨터가 읽어서 외부 기기를 좀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제3의 엄지나 이 인공꼬리, 로봇꼬리를 만약에 BCI로 또 제어할 수 있다면 이 2개의 기술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뭐 몇 해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뇌과학연구원에서 뭔가 헤드셋을 쓰고 드론을 그냥 생각만으로 막 덤블링을 하게끔 하고 하는 걸 본 적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기술인 거죠. 네, 그것이 바로 BCI 기술이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가 또 어떻게 발달될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과학동화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